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러시아군은 마리우폴과 이지움을 점령했다는 것 외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마저도 위협할 정도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막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막강한 기갑 전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대단해 보이던 러시아 공군은 전투기가 100대도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아직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그 많던 지상의 기갑 전력들은 보급 문제 및 여러 운용상의 문제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그들의 전력을 증강시켜주고 있습니다. 미사일만큼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200발이 넘게 발사한 미사일들 중 제대로 목표를 타격한 것이 고작 40%밖에 되지 않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아닌 70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 8발만이 제대로 목표물을 맞추고 나머지 62발이 모두 요격되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보병이 쏘는 스팅어로도 요격되는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마저 위협할 것이라던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들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충격적이게 이것마저도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가 성능이 형편없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군의 최첨단 장비들 중 가장 활약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전자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자전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통신 무한조차 유지되지 못해 계획이 다 들통나고 가는 곳마다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기 일쑤인데요. 오죽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내는 항복 권유 메시지와 매뉴얼까지 날라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군들이 항상 지금처럼 형편없는 작전 능력을 보여준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전자전이란 공격, 방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활동입니다. 적의 전파 사용을 탐지하여 적의 네트워크, 레이더, 통신 등을 교란하거나 해킹에 피해를 주고 아군의 정보 및 전자적 면에 우위를 확보하는 군사활동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왜 이번 전쟁에서 전자전만큼은 러시아가 우세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친러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4단계에 걸쳐 치밀한 전자전을 계속해왔는데요. 한마디로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돈바스 내전까지 쭉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자전을 해왔습니다. 2017년 5월 돈바스 내전을 취재한 한 기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여, 당신들의 시체는 눈이 녹으면 발견될 것이다. 이런 협박 문자와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부터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이 도망쳤다는 가짜 정보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무차별적인 전자전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자전의 장점은 적군의 정보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분란을 조성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휴대폰 전파 발신지를 추적하여 그곳에 포사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또 전자전으로 위성 정찰까지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가 공습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요. 2021년 7월에 우크라이나 인근 로스토프 남부 지역을 지나던 유럽 우주국 ESA의 센티넬-1 정찰 위성에 사 레이더를 제밍하여 정찰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자전은 러시아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바이락타르 무인기에게도 이런 전자전 장비의 공격은 위험합니다.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마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요. 전쟁 초반 당시 러시아는 이전부터 해오던 전자전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가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려했습니다. 러시아는 통화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파악하여 무차별 공격하는 식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전자전 수행 능력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과 이를 돕는 미국이나 나토 측의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정찰 감시 수단에 레이더를 방해하기 위해 개발한 크라슈카4용 지휘용 컨테이너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런 값비싼 전자전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거나 통신 방해를 위해 개발된 R330ZH 제트 하이텔이 파괴된 사진도 공개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전 장비들이 파괴당하거나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속출하며 러시아의 전자전 수행 능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버려진 장비를 사용하여 역으로 러시아에게 전자전을 펼치게 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전쟁이 진행되어 갈수록 전선의 여러 곳에서 러시아군이 예상보다 격렬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밀리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러시아군들이 비싼 전자전 장비를 멀쩡한 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속출하면서 이 장비들의 능력은 우크라이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현재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더 우세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군의 전자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지대, 바트 3국과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군의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전들을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시키고 있으며 바이락타르 무인기들이 러시아 기갑 부대를 공격하는데도 러시아 전자전 장비의 공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우크라이나 포병, 특작 부대들 조합은 수많은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는 물론 후방위 포병, 다연장 로켓마저 파괴하고 다녔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러시아군은 전장 상황 파악도 잘 안되는 데 비해 우크라이나군은 뇌팩을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이길지는 뻔하겠죠. 게다가 이제 이 전자전 장비들은 우크라이나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크라시카포 전자전 장비는 서방 측에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위협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장비가 우크라이나 편이 되었으니 든든하다는 말도 됩니다. 추정에 의하면 크라시카포 전자전 장비는 150km에서 300km 밖에 있는 적의 레이더나 항공기, 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전자 시스템 등에 대한 교란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또 적의 레이더 및 각종 전파의 발신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제공권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러시아군 전폭기들이 사용하는 전자전 신호에 맞춰 제밍을 수행해 그들의 레이더를 목통으로 만든다거나 하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들이 러시아군의 전투기들을 격추시키는데도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한데요. 이런 종류의 장비는 전파 방해나 위치 탐지를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비 그 자체보다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암호 장비 같은 쪽에 정보 가치가 훨씬 큰데요. 이 노획한 전자전 장비들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크게 얻을 만한 것이 설령 없다고 쳐도 안전한 지역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장비마저 우크라이나군이 손에 넣었다는 것은 러시아군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현재 얼마나 유리한 상황에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샤라는 러시아군이 전차를 끌고 와서 항복한 사건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결과는 바로 전자전마저 우크라이나군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곳곳에서 러시아의 진격이 막히고 전차나 장갑차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륙함마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침몰하는 상황인데 이것만큼은 우세할 것이라고 믿었던 전자전마저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해도 결국 그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인 만큼 여전히 현대전에서도 사기와 전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수립된 뛰어난 전술과 승리를 위해 상관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용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